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호호님 좋은 말씀을 써주셨어요. 방류터널에 장비 철수만 남은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장비가 철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장비 다 철수했어요. 아니, 물을 채웠는데 장비를 남겨두고 물을 채웠겠어요? 그리고 물을 채웠으면 저수지도 이미 완공이 됐다는 얘기지. 아니, 저수지가 완공이 안 되면 물을 채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수지만 만들면 끝난다는 말 자체도 거짓말인 거죠. 이미 그것을 보면은 방류구 공사도 끝났고, 방류 준비도 끝났고, 지금 방류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일본 NHK의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 보도도 NHK도 행간에 다 그 내용을 실었어요. 이미 방류 준비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라는 게 NHK 보도만 자세히 봐도 알 수 있어요. 멍청이가 아닌 다음에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요. 송영길 돌려보낸 검찰의 속사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검찰이 송영길 대표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두 번째로 검찰청을 찾아가서 나를 조사해라. 당장 소환해라. 나 자진 출석했다. 그러니까 조사해라.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들어오라 소리도 못합니다. 들어오라 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오죽 바보 같았으면 들어오라 소리도 못하겠습니까? 검찰은요, 때 되면 부른다. 한동훈 이 나쁜 새끼는 때 되면 부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보통 때 되면 부를 수 있는 경우라면요, 그렇게 해요. 찾아오잖아요. 그럼 일단 불러요. 1차장, 2차장이 불러서 자기 사무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곧 부를 겁니다. 가서 좀 기다리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보내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했다는 건 뭘 말한다? 딱 하나예요. 준비가 전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전에 이런 적이 있어서 실제로 이 비슷한 상황이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뭐 무슨 문제가 있네 어쩌네 하면서 보도를 막 했는데 그 상황 이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화가 나서 자기가 먼저 출석해 버린 거예요. 자진 출석하는 게 보통 보면 자진 출석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돌려보시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 검색해 가지고 자진 출석, 검찰청 자진 출석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안 불렀지만 찾아가서 진술하는 게 그 자진 출석이거든요. 자, 그 자진 출석에 보면은요. 검찰이 준비가 다 안 된 경우에 어떻게 한다? 검찰이 차장 검사가 자기 방으로 불러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차 한 잔 주면서 아직 준비가 안 끝났으니까 맞춰서 보일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정을 조율하지 검찰청 입구에서 되돌려 보내는 경우는 역대 없었어요. 자진 출석한 사례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진 출석했는데 검찰이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일단 차장 검사가 불러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차 한 잔 먹여서 보내요. 그런 방식을 했지 지금처럼 입구에서 돌아가세요 라고 한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검찰이 두 번씩이나 제발로 찾아온 송영길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건 뭐다?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송영길 대표가 검찰을 찾아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에도 찾아갔었습니다. 귀국한 지 보름이 넘어가고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검찰이 소환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직접 찾아갔어요. 야, 나 왔어. 나 소환해. 라고 하니까 검찰이 그때도 입구에서 돌려보내죠. 현관에서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뭘 말하느냐. 검찰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지금 검찰에서 뭐 돈봉투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네 어쩌냐면서 막 언론 플레이하죠. 언론 플레이 내용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용이 있던가?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카더라죠. 카더라밖에 없어. 물증이 나왔다? 없어. 자, 뭐 이정석 의원이니 뭐 윤관석 의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제대로 된 뭐 수사라도 했나? 예. 제대로 된 수사도 못했어요. 뭐만 했는 줄 알아요? 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이거 덮어드릴게요. 딜 처리라고 그랬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딜 치려고 한 것 역시도 엉터리였나 봐. 그래서 윤관석 의원이 저렇게 펄펄 뛰고 있는 거죠. 더 열받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딜 치려고 별건 가지고 딜 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의 꼬라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송영길 대표는 그렇게 딜 칠 수 있는 별건조차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지. 송영길 대표 오늘 이 검찰청 찾아가 가지고 입장문 발표했습니다. A4 용지 10장 정도 분량인데요. 검찰이 이간질을 하고 억지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짓 그만하고 빨리 나를 소환하라 라는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빨리 들어오라고 그 개지랄을 떨었을까요? 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둥, 수사에 협조하라는 둥.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한동훈이라는 놈은 참 뻔뻔스럽기 그지없죠. 다급해도 절차 따르길 내가 하고 싶다 이 새끼야. 검찰 니들이 아무리 수사가 급해도 절차를 따랐어야 될 거 아니야. 2달 동안 소환도 못할 거면서 왜 들어오라 마라 개지랄을 떨어? 다급해도 절차 따르라고 니부터 해라 이 새끼야. 이 뻔뻔스러운 한동훈. 들어오라고 언론 플레이 할 때는 언제고 말이야. 당장이라도 잡아 가둘 수 있을 것처럼 그 난리 친 건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는 뭐 절차 따르라고. 진작 니들부터 절차를 좀 따르지? 에? 이게 절차냐고. 확인조차 안 된 거 가지고 송영길 떠버리고 다닌 게 뭔데? 송영길 떠버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그게 들어오라는 압박 아니고 뭐냐고. 그 쌩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절차 따르라고. LA 아유 나쁜 놈. 그러니까 문제는 언론이에요.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적하라고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적하고 비판하기커녕 검찰의 의도와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서 주둥이 써대고 있는 거야. 왜? 간단하지. 고소 고발 당할까 봐 겁나거든. 무섭거든. 이 병신 같은 놈들이. 지금 언론은요. 강자한테 약한 거예요. 기득권자한테는 설설 기고, 자, 민주진영처럼 신진 세력, 아직 힘을 다 갖추지 못한 신진 세력한테는 군림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지들이 더 세다 이거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것이 지금의 언론의 더러운 습성인 겁니다. 이거는 조중동뿐만 아니고요. 한겨레도 마찬가지고요. 경향 더할 거 없고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마이뉴스, 미디어 오늘 차이 하나도 없어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다. 그러니 절차대로 하라고? 아니 절차대로 수사를 했었어야지. 왜 피의자가 절차를 따라야 돼? 검사가 절차를 따라야지.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는 검사야 이 새끼야. 검사가 절차를 따라야지. 왜 피의자 보고 절차 따르라고 개지랄이야. 법을 똥구멍으로 배웠나 이 등신 같은 새끼. 아우. 한동훈은 이래서 나쁜 거예요.
절차를 따르라고 하는 거는요. 합법 절차를 따르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 권력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죠. 피의자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절차? 그거는 법에 정해지는 절차는요. 피의자가 이런 절차를 따르라고 한 거 아니야. 국가 권력기관이 어떤 절차를 따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개소리를 듣고 받았어?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 또라이를 이렇게 나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언론이에요. 언론이 더 나빠. 아니면 무식하거나, 아니 둘 다 하거나.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에서 절차, 합법 절차를 만들어 두는 이유는요. 국가 권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의미에서 합법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차를 따르라고. 국가 권력 기관이야말로 절차에 따라서 공권력 행사하라는 게 그게 법의 원칙이에요. 왜 피의자 보고 왜 일반 국민들 보고 절차 따르라 그래? 니들이나 잘해. 뻔뻔스러운 놈이야 이거. 개새끼예요 개새끼. 예? 도대체 이런 게 다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걸 보고 법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차를 따르라고? 지들은 지멋대로 하면서 무슨 절차를 따르라 그래? 검찰은 지들 멋대로 하면서 왜 일반 국민들 보고 절차를 따르라 운운하는 거야? 이게 한동훈의 사고방식이고요. 이게 검찰의 사고방식이고요. 더 나아가 윤석열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놈들을 찍어준 자들이 진짜 솔직히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싶지도 않아. 제가 볼 때는 이번 찍은 사람들은요. 김일성이 따라 나와도 김일성이 국민의힘 출신 공천받아서 나오면은 김일성 찍어줄 놈들이야. 북한이었으면은 김일성 찍고 좋아했을 사람들이야. 진짜 열받죠. 열받습니다. 진짜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법을 배웠다는 자들이 왜 법을 왜곡을 합니까? 법에서 절차를 강조하고 적법 절차 강조하는 이유는요. 국민들한테 적법 절차를 따르라고 한 게 아니고 국가 권력기관이 적법 절차를 따르라고 한 게 그게 법치입니다. 법치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한도에 따라서 권력을 사용하라는 게 그게 법치주의예요. 어디 자꾸 국민들 보고 절차 운운하냐고. 왜 국민들 보고 합법 운운하냐고. 이건 국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법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참.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 정도도 탄핵이 가능한 정도예요. 법을 왜곡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을 왜곡한 거잖아. 헌법 정신을 왜곡해가지고 지들의 이 불안당 같은 이 권력 행사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위헌이에요. 위헌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는 게 누구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김용민 의원이 한동훈 탄핵안을 제출한 게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서명을 받은 100명을 서명을 못 받았다. 솔직히 누가 서명했는지 서명 안 한 놈이 누군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참. 참. 답답하죠. 열받는데요. 자꾸 여기 열 그만 받고요. 다음 순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검찰은 왜 송영기를 못 부르는 걸까요? 왜 검찰은 송영기를 못 부르고 있는 걸까요? 자, 처음 검찰이 떠들어댈 때만 해도 언론에 녹취 파일, 이정근 파일을 깔 때까지만 해도요.
검찰은 당장이라도 부를 수 있을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한 언론들은 송영길 보고 당장 들어오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도 계속 설치면서 송영길 들어오라 개지랄 떨었어요. 특히 지금 반이재명 반명계 쪽 사람들은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송영길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더 지랄을 떨었습니다. 지금도 지랄 떨고 있고. 그런데 왜 아직까지 검찰은 송영길을 못 부르고 있는 걸까요? 자, 검찰은요, 아직 수사가 안 끝났어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요, 송영길 근처도 못 왔습니다. 계속해서 검찰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다고? 예. 네, 압수수색만 하고 있는. 돈봉투 수수한 의원을 추적하고 있던데, 아니, 그 추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검찰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맨 처음 이 얘기 나올 때부터 돈 받은 국회의원들 명단을 실실 흘리면서 마치 그들이 돈을 받은 것처럼 떠버리고 다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추적이 안 끝났어. 몰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몇 번을 시도를 했나 봅니다. 대충 CCTV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만난 적 있네? 이래가지고 너 받았지?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그랬는데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또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즉 검찰이 수사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벌써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렇죠. 4월 초부터 공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은 작년 연말부터 수사를 하다가 4월 달에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조용히 수사를 해왔던 거는 지난해 연말부터였고 4월 달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한 거예요. 왜? 조용히 수사를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자꾸 청구를 하는데 법원에서 잘 안 내주거든. 야, 이 진술만 가지고 다른 증거 없이 이렇게 어떻게 국회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냐? 안 된다. 라고 했으니까 검찰이 어떻게 하냐? 그걸 공개 수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 검찰은요, 자신들이 자신이 있으면 절대 공개 안 합니다. 뻥 터뜨리지. 자신 없을 때,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올 때, 구속영장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한다? 그때 뻥 터뜨려요. 왜? 여론의 힘으로 영장을 받아내려고. 언론 플레이에서 영장 받아내려고 갑자기 검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겁니다. 검찰은요, 자신들이 자신 있으면 그냥 꾹 갖고 있다가 막판에 빵 터뜨려요. 자, 옴쭉달쭉 할 수 없을 때 땅 터뜨립니다. 검찰이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 빵 터뜨린 건 뭐다? 증거가 없는 거야.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나오고 소환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여론몰이를 통해 가지고 영장 받아내고 소환하고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는 겁니다. 최초 확보했다는 이정근 녹취록이 다예요. 그 이상은 한 발짝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압수수색만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그나마 지금 최근 들어서 기각이 잦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좀 마구잡이로 확 긁어오고 싶은데 저인망식으로 긁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슬슬 법원이 협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건 오늘 3번째 주제에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 영장이 잘 안 나오고 수사가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 공개 수사 전환하고 첫 번째 한 달은 반짝했을 뿐 그 다음부터는 다시 지지부진해요. 그 뒤에 별다른 수사 성과에 대한 보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검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엄청나게 포장해서 떠버렸겠지. 애시당초 공개 안 했으면 몰라.
공개를 했다면 그 순간부터 연락에 떠버렸을 거예요. 근데 안 떠버리는 이유가 뭐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즉 지금 상황은 검찰이 또다시 수사의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수사 난관, 이것을 좀 회피해 보려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는데 그 공개 수사도 이제 벽에 부딪힌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최근 들어서요, 무차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너무 함부로 영장을 내준다라는 지적이 세지니까 판사들도 조금씩 몸을 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중앙지방법원 판사들, 중앙지법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상당히 깐깐하게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중앙지법으로 가야 될 걸 슬쩍 남부지법으로 우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중앙지법에서 냈을 건데 남부지법 가가지고 영장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부지법은 좀 영장이 잘 나오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남부지법도 슬슬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 MBC 임현주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 이후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대요. 왜? 압수수색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한 것은 검찰, 경찰인데 욕은 누가 먹는다? 판사들이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아니 니들이 영장 내달라고 해서 내줬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돼? 야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영장 못 내주지 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다급해지는 거죠. 원래 생각은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별건을 꺼내서 별건 수사를 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처음 시작은 주가 조작 사건에서 마침내 표창장 사건으로 바뀌게 된 조국 장관 경우에서처럼 분명히 돈 봉투로 시작했는데 다른 걸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검찰은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 이 먹사연의 그 회계 처리를 가지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별건 수사로 가려고 했던 거지. 돈 봉투가 안 되면 요걸로 해서 별건을 가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존에 써왔던 이런 수사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검찰이요, 정말 더러운 짓을 많이 해요. 자기들이 누군가를 표적을 삼았다. 저놈은 저거 죽여야 되겠다 싶으면은 일단 되든 안 되든 뭘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언론 플레이를 빵 합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거 막 받아내. 아니 원래 수사라는 게 밀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몰래? 근데 밀행성이 어디 있어? 일단 터트리고 시작하잖아. 그 이유가 뭐다? 압수수색 영장 받기가 수월하거든. 그 압수수색 영장 받으면 뭐해? 그걸로 별건 수사를 하는 거야. 압수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긁어 오다 보면 나중에는 꼬투리 잡을 만한 별건이 생기겠죠. 그걸로 별건 수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약점을 잡는 거지. 그래가지고 약점 이거 터트릴까? 아니면 그냥 순순히 인정할래? 아니면 별건 넘어갈까? 인정할래? 요렇게 딜을 쳐왔던 거예요. 이게 검찰의 가장 더러운 방식인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는 안 먹히기 시작했어요. 법원 분위기가 달라진 거지. 왜? 사고는 검찰이 쳤는데 욕은 법원이 먹게 돼 있거든. 어떡하겠어?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도 우리 못 내준다? 라고 할 수밖에. 자, 검찰은요, 제2의 유동규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만들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이 별건으로 본건은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이 별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을 해요. 구속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찌 된다? 그냥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주는 거야. 아니라도 억지라도. 그게 누구? 유동규식이었던 거예요.
유동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강래구나 이정근 역시도 제2의 유동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구속영장을 뭐 발부하고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가지고 결국에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붙잡아 와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된 겁니다. 당장 이정근 사무부총장만 해도요, 4월 이후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래구 감사는요, 처음부터 입을 열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 강래구나 이정근이 제2의 유동규가 돼가지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술술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이 사람들을 구속을 했고, 그러려고 구속을 하려고 별건 수사까지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다른 걸로 구속시켜 놓고,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박, 압박, 회유, 안 되면 가족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인질극, 그렇게 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통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검찰이 이번에 돈봉투 사건을 터뜨린 거는요, 사실은 민주당의 분열을 바라고 한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요, 수사가 잘 돼가지고 송영길을 잡아 넣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돈봉투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분열을 해가지고 지리멸멸하기를 바랬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수사가 잘 안 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라는 얘기지. 왜 그러냐?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강래구 씨나 이정근 부총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재명보다 이낙연 쪽에 훨씬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두 사람도요, 사실은 친명보다는 반명 쪽에 조금 더 힘이 많이 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개혁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정근이 잡혀가고 강래구가 잡혀가고 윤관석, 이성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영장이 나오고 이러면 친명계 쪽에서 대대적으로 이낙연을 내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동안 이낙연 쪽에 공격을 받아왔던 게 친명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쪽 사람들이 또는 이낙연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막 잡혀가면은 친명에서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이낙연을 두들겨 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찌 됩니까? 달라지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 이 유재일이라는 놈이 그랬다니까. 민주당의 분열을 바랬다. 송영길 사태라는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달리 그랬던 게 아닌 겁니다. 애시당초 이정근 돈봉투 사건은 이것이 송영길까지 진짜로 갈 수 있기를 바랬다기보다 송영길을 거론해가지고 이재명과 반 이재명이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민주당의 분열이 더 부각이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실제로 분열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돈봉투가 있었든 없었든 그건 큰 문제가 안 돼버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검찰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더 바랬던 것은 송영길을 엮을 수 있는 증거였다기보다 민주당의 분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노트에서 뭐가 자꾸 나옵니까? 친명계가 안 나오고 심지어 서른이 나오잖아. 서른이. 서른하고 김종민이 왜 이정근 노트에서 나왔겠어? 서른하고 김종민이 이정근 노트에서 나왔다는 걸 뭘 말한다? 이걸 가지고 친명계가 대대적으로 반격을 해가지고 이낙연을 두들겨 패기를 바랬던 거야. 그래서 분열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실은. 근데 이재명계, 특히 이재명 대표가 총구는 바깥으로 하면서 속에 쌓인 게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참고 이걸로 검찰 수사를 가지고 이낙연을 공격 안 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낙연계가 지랄을 떨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계속 참고 있거든. 원래는 여기서 싸움이 크게 나야 정상인 건데.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야비한 짓을 한 건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검찰의 진짜 노림수는 민주당의 분열이었다. 그래서 이 돈봉투 사건으로 친명계와 반명계가 일대 격전, 전면전을 벌이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뜨린 시점이 4월 달이지. 이낙연 들어오기 직전 아니야. 이낙연이 그때 한번 들어왔었죠. 4월 달에 그 장인상인가 뭔가에서 한번 들어왔었잖아. 그 타이밍이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누림이 이거였던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노림수가 안 먹힌 겁니다. 분열을 안 하네. 난리를 칠 줄 알았던 이재명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당의 단결 쪽으로 더 방점을 찍고 있네요. 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수사가 난관에 봉착이 됐고 결국에는 이정근 개인 비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걸 확대하려면 강제로 입을 열게 해야 되는데 이 강제로 입 열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검찰은요, 마지막으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것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의원이 구속이 되게 되면은 강내구나 이정근 역시 입을 열 수도 있다. 사실 입을 연다기보다 검찰한테 굴복한다는 거지. 강내구 이정근이 검찰한테 굴복을 해서 검찰이 그래 원하는 대로 다 나게 해줄게 라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검찰이 항상 그래요. 제가 실제로 검사한테 들은 얘기야. 오야를 잡아 가두면 쫄병들이 입을 연다. 이 검사가 직접 저한테 한 얘기예요. 오야를 잡아 가두면 쫄병들도 입을 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국회의원을 잡아 가두고 장관을 가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연대. 근데 입을 여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하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하고 검찰이 그래 네 말 맞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법원에 갔을 때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사실상 정신적인 고문을 하는 거죠. 지금 말입니다. 이 김만배 기자가 검찰 수사에 잘 버텨나가고 있는 이유, 검찰이 온갖 압박과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유동규는 자기 재혼 배우자가 검찰청에 잡혀오니까 놀래가지고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진술했는데 이 김만배는 자신 아주 늦게 결혼한 그 배우자가 그 잡혀오는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입을 안 열잖아. 왜냐? 검찰의 수법을 알거든. 거기에 넘어가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걸 알니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힘들지만. 검찰의 수법이 그래요. 한동훈의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괴롭혀요. 괴롭혀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힘이 쭉 없게끔 빠지게. 왜 사람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못하겠다. 그냥 세상 다 만사 귀찮고 그냥 하고 그냥 나 때리치고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이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저한테도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소송 걸고 시비 걸고 이걸로 시비 걸고 저걸로 시비 걸고 사건 하나 마무리될 것 같으면 저 사건 끌고 오고 하는 이유가 저를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혀서 더 이상 지들하고 싸울 힘과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저한테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자신들이 피의자라고 잡아 가둔 사람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검찰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고비가 체포동의안이겠죠.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아마 강래구 이정근이 저항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거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강래구 이정근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 사람들이 제2의 유동규가 안 되려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는 기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나쁜 놈들이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김현수님, 이낙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한 변절자입니다. 가증스럽다라고 하셨어요. 본인은 또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알지는 못하죠. 자, 현아님, 낙지개는 못 믿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못 믿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같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저는 한편으로는 참 이재명 속도 좋다라는 생각마저도 들었는데 한편으로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면은 그게 현명했던 겁니다. 검찰은 이관계를 쓰고 있어요. 이재명과 반 이재명이 치고받고 싸워서 민주당이 분당 직전 혹은 분당으로 치닫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돈봉투를 턱 던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봉투 그거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에도 나오기 전에 경선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2021년 5월 달에 그 전당대회가 왜 열렸습니까? 이낙연이 지 대선 나오려고, 그래서 사퇴하는 바람에 열린 거잖아요. 그럼 사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이낙연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꼬치꼬치 따질 거면 이게 왜 내 책임이냐? 이낙연 네가 책임져야지라고 되받아칠 수 있었어요. 아마 그랬으면 충분히 말이 됐을 거고 그랬으면 상황이 어찌 됐을지 모르죠. 검찰이 원하는 대로 분열 상황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그런 수에 안 넘어간 겁니다. 대단하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 안 빠져 이런 검찰의 이관계에 빠지지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뭐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고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지랄 떨고 있는 이 누구라고 그래야 되나? 서른아, 종민아, 상민아 정신 좀 차려라.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